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친근한 스토리뱅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다름 아닌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정부의 따끈따끈한 부동산 대책 소식입니다. 와우, 다들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의 집값, 내 집 마련의 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혹시 부동산 뉴스를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복잡한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을 잡고 투기 세력을 억제하며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투기는 안 돼, 실거주는 오케이,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그동안 과열된 주택시장이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이 단순히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이들이 불합리한 시장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규제 지역 확대 및 강화입니다. 기존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특정 지역만 규제 대상이었던 서울이 이제는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 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규제의 그물망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는 어느 지역에 집을 사든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규제 지역의 확장은 단순히 투기 억제를 넘어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지역의 투기 수요까지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의 지역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어휴, 정말 많은 지역이 포함됐죠? 이들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거나 개발 호재가 많아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곳들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수도권 내에서도 주택 매매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세금, 전매 제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래에 나서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 전 지역과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한 동 이상이라도 포함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꽤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서 전세를 주거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섣부른 투기는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주택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바로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가 무주택자, 그리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까지 포함해서 40%로 강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최대 4억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LTV가 더 높아서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 자본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리한 비투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필요한 자기 자본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유주택자, 즉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와우, 정말 강력하죠? 갭 투자나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을 투자 수단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라보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6억 원 한도를 유지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단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이 정도면 고가 주택을 대출 끼고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28억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출 한도 차등 적용은 고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치입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 시장은 일부 자산가들의 투기적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일반 서민들이 넘보기 힘든 고가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부가 정말 꼼꼼하게 대출의 모든 구멍을 막으려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위장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행위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단순히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대출의 목적과 주체의 투기적 성향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규제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무려 2년 동안이나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두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정말 살 사람만 사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실거주 의무는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실제 거주하려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해야만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수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허가구역 내에서도 다양한 편법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그러한 편법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주택이 본연의 주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핵심, 세제 합리화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금 개편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세, 즉 최대 12%까지 세금이 부과한다는 점이에요. 다주택자분들께는 정말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에 대해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과거에도 취득세 중과세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부활 조치 역시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소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을 통한 과도한 자산 증식을 방지하여 보다 공평한 자산 분배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다만 세금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투기 억제라는 원칙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자분들은 LTV 4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은 LTV 70%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대출받아서 집을 샀으면 6개월 안에는 그 집으로 이사를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겠죠. 이 전입 의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LTV 70%, 대출이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되 단순히 대출을 받아 집값 상승기에 편승하려는 투기 세력은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주택 구매 후 이사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밀한 조치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넘어 실수요자들이 진정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3구, 그리고 소위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에서는 대출이 크게 강화돼서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은 그동안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이들 지역의 매매 거래는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높은 집값이 주변 지역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투기적 수요가 위축되고 매수세가 꺾이면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침체가 발생할 경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선별적 완화 조치나 공급 확대, 정책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의 시행일도 중요하겠죠?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미 발생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시점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이번 대책의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여부나 경과, 조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충분한 시장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시행일자를 명확히 공지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말 강력한 규제들이 많아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분들은 이번 대책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투기 세력에게는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겠네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반응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연한 대응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돋보이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